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원마무리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마무리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문제만 골라서 오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몇 반은 먼저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본 반이 있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듣도록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딱 6문제만 할 겁니다. 6번 그리고 8번 9번 12번 14번, 네, 15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좀 풀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서로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의 한 변을 붙여놓고 서로 다른 변을 연장하여 그린 것이다. 이때 A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이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한 15분 정도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의 내각 또는 외곽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용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A가 있는 곳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들을 우리가 알면 뭐 이 각도 알고 뭐 이 각도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먼저 파란색의 각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 파란색의 각은 정오각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외곽이 되는 거죠. 외곽은 360도를 n으로 나눈 거니까 이때는 n이 5가 돼서 72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색깔을 바꿔서 여기가 72도.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 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팔각형의 외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팔각형의 외곽이니까 360을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 8에 32, 40이니까 8, 5, 40에서 45도가 되겠죠? 45도. 그런데 이제는 여기는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의 외곽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연장선을 그어보면 따라서 연장 쓱 그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정오각형의 외곽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정팔각형의 외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72도가 되겠고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2도가 두 개 있으니까 144고요. 45도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90도 더하면은 234도죠. 234도인데 360도를 빼주니까 몇 도? 5, 2, 126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8번. 이거는 형상평가 문제 같이 풀었을 때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쵸? 내각이 5개인 오각형에서 각각 3대 5대 5대 6대 8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 싹 다 더하면 13에 19에 27개죠.
27. 27개의 3개는 어떤 개가? 27개 5개는 어떤 각이? 5개는 또 어떤 각이? 27개 중에서 6개는 어떤 각? 8개는 어떤 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비율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비율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오각형의 이 내각에서 가장 큰 놈은 어떤 놈이 되겠어요? 가장 큰 놈은 가장 큰 각은 당연히 8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비율로 표현을 해주면 27개 중에서 8개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27분의 8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오각형의 내각이 그럼 다 더했을 때 정오각형의 내각이 하면 되니까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했어요? 180 곱하기 n-2니까 5-2가 돼서 540도죠. 540도에 27분의 8이 우리가 구하는 A각이 되겠죠. 그러면 540 곱하기 27분의 8 그러면 약분해서 20 그래서 160도 A각은 1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각은 뭐냐면 가장 큰 외곽이에요. 가장 큰 외곽. 그럼 가장 큰 외곽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각이 작을수록 외곽은 커지고 내각은 커질수록 외곽이 작아지죠. 그러면 작은 쪽은 어디야? 내각이 가장 작은 쪽이 외곽이 가장 큰 쪽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일단 내각을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540도 중에서 27분의 여기는 3이 되겠죠. 비율이 2.3. 그러면 똑같이 20이었고 60도. 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이에요. 가장 작은 내각. 그러면 외곽은 당연히 180도에서 내각을 빼준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8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슨 정円각형이 있고 그 중에 한 변에는 정오각형이 붙어 있고 하나는 정삼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n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이 해서 비슷한 거를 n각형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내각을 합을 이용하다가 외곽의 합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게 편할까요? 우리는 외곽을 이용했던 게 더 편했죠. 외곽을 지금까지 같은 문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삼각형은 쉽죠. 여기가 또 90도라는 거. 그러면 외곽을 구하고 싶은 일단 내각을 알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야. 여기 각이죠. 일단 여기 내각이니까. 그럼 우리 여기각만 알면 돼요. 여기는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여러 번 하긴 했지만 183mm죠. 5-2죠. 거기다가 5로 나눠준 거니까 108도가 됩니다. 여기는 108도입니다.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거는 원의 내각은 360도니까 360도에서 108도 빼주고 90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입니까? 162도가 돼요. 그럼 162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외곽이야. 외곽은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가 162도라고 한다면 외곽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에서 62도로 빼준
18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18도. 외곽은 18도예요. 그러면 360도를 n으로 나눈 게 18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외곽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도죠? 그러면 n은 다시 360도를 18로 나눠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위에 6개의 점을 찍어서 정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원의 넓이를 a라고 할 때 색칠한 부채꼴의 넓이를 a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a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보라색의 넓이를 a로 표현해서 나타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반지름 r이랑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x죠. 그럼 우리 반지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반지름 과연 뭐가 되는지. 반지름은 당연히 부채꼴의 반지름은 당연히 0이죠. 여기가 r이야. r. 그런데 여기는 원 위에 있잖아요. 원 위에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부터 내린 이 부분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예요. r. 그쵸?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이 원의 넓이라는 것도 원의 넓이 a라고 했는데 얘는 똑같이 반지름이 같은 게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쵸? 오늘 좀 더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a 곱하기 360도분의 x. 그럼 우리 x만 알면 돼요. x만. 근데 x는 뭐예요? 우리가 힌트가 하나 더 있죠. 어떤 힌트가 있어? 정육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육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은 다 뭐가 돼? 이 각. 정육각형의 내각이잖아요. 그쵸? 정육각형의 내각. 그러면 우리 정육각형의 내각 구해보면 되겠죠. 내각의 합해서 한 개의 내각을.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정육각형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2죠. 그러니까 180 곱하기 4입니다. 48에 32, 4인 4, 720도죠. 네, 720도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누는 거니까 120도가 되겠어. 120도. 120도가 되면은 x가 12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다 구했습니다. a 곱하기 360도분의 120. 그러면 a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답은 3분의 a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할만하죠, 여러분? 그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ABCDE의 변에 부채꼴 PQR이 차례대로 붙어있다. P의 호의 길이가 4파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일단 반지름 몰라요. 반지름 모르죠. 반지름 모르니까 뭐라 놓을까? 간단한 수, 간단한 문자 R이나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가 위에 했던 것처럼 중심각도 필요하죠. 중심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심각은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어디야?
이 정오각형에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외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외곽은 또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정오각형의 외곽은 360도로 5로 나눈 거니까 72도. 그쵸? 그러면 P의 호는 이제 어떻게 돼? 2파이 R이죠.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거기다가 360도분의 72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다시 2파이 R 곱하기 아까 한 것처럼 반대로 하니까 5분의 1이죠. 얘가 4파이. 그럼 약분합시다. 2파이를 다 한꺼번에 나눕시다. 2가 되죠. 그럼 R은 양변에 5를 곱해서 10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10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랑 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정오각형이니까 여기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반지름은 몇이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20. 그럼 여기도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중심각이 필요하죠. 중심각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몇 도?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또 정오각형에 대한 외곽이니까 72도. 그럼 여기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도 정오각형의 외곽이니까 72도.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Q의 넓이니까요. 파이 R의 제곱 20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72. 그러면 계산해줘서 20의 제곱이니까 400파이 곱하기 5분의 1 58에 40 80파이. 그 다음에 R의 넓이는 이제 여기 이제 반지름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 뭐야? 또까지 또 여기랑 어디랑 같아? 여기랑 같겠죠. 여기랑. 어차피 이 부채꼴이니까 반지름으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20이고 아까 구한 것처럼 여기가 10이었으니까 얘는 30. 그러면 30제곱 바로 합시다. 파이 R을 제곱이니까 900 파이 곱하기 360도 70이니까 5분의 1. 그러면 5로 약분해서 5, 1은 5, 5, 8에 40, 180 파이. 그러면 80 파이 더하기 180 파이니까요. 260 파이. 잘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제 쫄죠? 글 많고 그리고 문제 번호도 뒷번호에 있고 거의 다 그림까지 있어요. 3콤보예요. 3콤보. 그래도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읽어보면은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학 문제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걸 어느 게 좀 더 어떻게 좀 더 응용을 하느냐 차이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응용이라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은 않아요. 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소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소가 있어요. 여기 있어. 근데 정오각형의 길이는 20이야. 20이죠. 20이에요. 20인데 소의 끈은 몇이야? 30이야. 그럼 더 길어. 길죠? 그러면 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 정오각형 길을 넘어가겠죠. 그쵸? 30이니까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끈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돌겠어요? 막 이렇게 직각으로 가겠어요? 이거 아니죠. 최대한 어떤 모양?
최대한 어떤 모양이라 원을 원 모양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원입니다, 원. 원의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원의 모양으로. 원 같나요? 그렇죠? 어디가 중심이고? 저 보라색 점이 중심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손은 여기까지 돌아다닐까요? 또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 있을까요? 네, 그쵸?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이 끈이 뭐야? 안 구부러지는 끈이 아니잖아. 끈이라고 했으니까 끈은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걸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오각형의 한 내각은 우리가 죽으라고 했어요. 108도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요? 360에서 108도를 빼보면 252도예요. 252도.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끈의 길이니까 30이야. 그럼 여기 먼저 1번 거 넓이는 여기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제곱 30의 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252 하면 되겠죠. 그러면 900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250입니다. 그럼 열심히 우리 약분합시다.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공 하나 뗐어요. 이렇게 딱 떼고요. 9로 약분해서 여기 10이고 4죠. 약분하니까. 그럼 또 위 4로 약분될까요? 4, 6에 24, 4, 3, 12. 그래서 여기는 630파이가 되는 거예요. 1번은 630파이. 그럼 2번 뭐야? 2번은 여기 이 각은 이 각을 또 구해야 돼. 중심각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오각형이죠. 그러니까 한 외곽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108도니까 바로 빼도 되겠죠. 여기가 108도니까 72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30에서 20 빼줘서 10. 그럼 2번의 넓이는 10의 제곱 바로 100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72죠. 그럼 다시 100파이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럼 얘는 20파이. 근데 3번은 어떻게? 같은 거니까 20파이. 그래서 답은 630 더하기 40파이 해서 670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같이 한 23분 동안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됐던 분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다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게 10배는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